자, 좀 짓궂은 질문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양두구육. 예. 그때 몰랐습니까? 계곡인지. 제가 항상 당시? 말씀드리지만요. 예. 그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제가 그 당대표 쫓겨나고 나가지고 제가 어쩌면 그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양두구육이고 예. 그거에 있어서 제가 실천했던 것도 있습니다고 제가 자조적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 그거에 대해서 몰랐습니까는 물어보는 건 좀 의도가 이상하고요. 예. 의도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 보세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선거 캠페인 속에서 저만큼 윤석열에 대한 경고를 해왔던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선거 과정 중에서 나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한다 해가지고 2번 때려친다고 했고 저는 제 직을 걸고 한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었고 했지만은 저는 그때 경고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후보를 만들었냐 그러는데요. 그렇죠. 뭐 그 질문이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공당의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 되왔는데 후보가 되왔는데 어떡하냐 아니 얘 이상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함이 밝혀지기 전에 제가 경선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 타임머신 타고 다니면서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예전에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다음에 누가 민주당이 책임져라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아니 그 당시 박원순 시장을 공천한 민주당 지도부가 박원순 시장님의 그때까지 이력을 봤을 때 그런 일에 나중에 연루될 것을 알 수 있었겠느냐? 그건 절대 모르죠. 근데 거꾸로 제가 이영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당시에 몇 번 꽤 자주 봤잖아요. 당대표로서. 그러면 내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던 거 아닙니까? 선거 과정 중에 무슨 개사고하고 이럴 때. 근데 이 정도로 이상할 줄 알았습니까 혹시?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계엄을 할 정도였냐는 사실 많은 사람이 예측 못한 것처럼. 그렇죠. 당대표 선거 이기고 나서 당대표 쫓아내겠다고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건 또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몰라서 초반에 난리칠 수 있지만은 당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한 거로 찾자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 진행자님은 이상하다의 기준이 어떻게 저랑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족 간의 대화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의 범주에 속한다 보고 저는 왕자 쓰는 것보다 가족 간에 정말 창의적인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잠재적으로 나중에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성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형수랑 얘기하면서 이럴 때 정말 창의적인 욕설을 한다? 그러면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나중에 창의적인 또 다른 성정을 주체하지 못한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한 끼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왜 그냥 공개적으로 비난해가 배제시키지 않았냐 이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러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계엄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계엄 빼고도 여러 가지 너무 이상한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를 내쫓을 거라 예상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상황 말씀드리면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윤핵관 중에 저랑 가장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이철규 의원이 저한테 밥 먹자 그랬어요. 대표님 뭐 앞으로 정말 잘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철규 의원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저럴 줄 몰랐던 거죠. 지금 잘 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전문가로서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추정하십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히틀러에 비유하는 것을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인종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망상에 빠진 권력자가 어떻게 무너져가는지가 그 몰락이라는 영화에 묘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벙커에 들어가서도 막 장군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야 여기 병력 가서 저기 막아. 그런데 거기 장군이 이렇게 답하죠. 그런 병력은 이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히틀러가 현실 자각하면서 무너지는 게 묘사된 그 영화거든요. 물론 히틀러는 더 비극적인 엔딩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 단계, 나를 이제 경호처도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오늘 또 놀았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와가지고 뭐 스크럼 짜고 지켜준다 했는데 오늘은 애초에 예고된 집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다 알지만은 딱 그때 3시 반, 4시 반 이쯤부터 해가지고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3시에 길이 막히지 않는데 오는데 막 50분씩 1시간씩 걸리고 이랬잖아요. 저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하적으로는 아니면 조롱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너무 전면에서 막으려는 막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이 아니고 오늘 김기현 의원이 나와서서 뒷짐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뒷짐지고
욕도 맘대로 하지 말고 몸싸움도 하지 말라. 근데 이분들이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지금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을 불법으로 잡아가는데 뒷짐지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미.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40분이 이제 관저에 들어가지고 뭐 식사를 제안받고 이랬을 때 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한 달 뒤에 저 중에 한 분도 윤석열 대통령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방송에서 이준석이는 왜 그렇게 자꾸 조롱하려고 하냐 그러는데요. 이준석이 한 말 중에 생각보다 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틀린 발언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윤석열 이상하다고 그렇게 난리쳤을 때 보수 진영 사람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역시 네가 옛날에 했던 말이 틀린 건 없구나. 네가 경고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